청년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죠. 결국은 이제 동력인데, 얘들은 안 됐다. 우리는 먹고 살았지만, 그래 기성세대가 깜짝 놀랐죠. 아, 여기 바꿔줘야겠구나. 이대로 가다는 안 되겠구나. 가끔 좀 물어봅니다. 자아실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청년의 미래가 곧 나의 미래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기성세대, 사회의 어떤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세대이긴 하지만 20년이 지나면 우리는 은퇴자가 될 거고 누군가로부터 보호받아야 되고 나와 내 아이들이 섞여서 같이 살아가야 될 사회는 이 현재의 후세 세대들이 만드는 건설하는 세상일 거라는 거고요. 내가 주류가 아닌 내가 은퇴자가 됐을 때, 타이어를 했을 때 내가 보호받고 때에 따라서 내가 등에 업혀가고 때에 따라서 내가 그들로부터 오히려 이제 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가 과연 그런 것을 장담할 수 있는가, 그런 논점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이제 청년의 미래는 곧 어쩌면 우리 기성세대들의 문제죠. 얘들은 안 됐다. 우리는 먹고 살았지만 이런 어떤 동정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문제 해법이 나오질 않죠. 그냥 공통의 문제죠. 사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세대라는 것이 단절된 격벽으로 계단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유연하게 돌아가는 하나의 순환고리이기 때문에 그 순환고리 중에 한 개의 바퀴만 이만 빠져도 그 바퀴는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곧 이 청년의 문제가 20년 후에 나의 문제예요. 천박하게 이야기하면 20년 후에 내 삶의 문제가 생기고 내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가 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사실 이것은 청년 자체보다 우리가 더 심각한 거죠. 이야기를 들려주러 가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상 그들과 이렇게 호흡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진짜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그들의 눈을 통해서 오히려 알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말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본질적인 질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강연을 하지만 그 강연을 통해서 느껴지는 반응,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들을 느끼면서 이 사람들이 진짜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이것이구나, 이 사람들이 맞닥뜨려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병인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오히려 배울 수 있으니까. 한 개인은 의지가 있어요. 청년들을 만나보면 문제를 다들 인식하고 있고 내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열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내가 어떤 백척간도에 있어서 한 발자국을 내디딜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기 같은 것도 있어요. 근데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각계 개인으로서는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것이 가능할까? 그렇죠. 이 굳어져 있는 세상에서 나 혼자 이렇게 결기를 가져가 봐야 결국 계란으로 바위를 때리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이제 동력인데 뭐 우리의 역사나 사회체제나 민주주의나 모든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개개를 한 사람의 투표자가 나 하나 투표 찍어봐야 뭐 이 세상이 바뀌겠어. 하지만 그 하나가 우리가 찍었을 때 바뀐다는 생각이 바뀌었을 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역시도 같은 맥락일 거예요. 그 개인의 어떤 결기와 의지와 어떤 자신에 대한 믿음과 같은 것들이 소위 말하는 청년 세대 전체의 어떤 응집으로 이어졌을 때 그들의 세상을 그들이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현재 상황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면 스스로 기회가 만들어지는 세상으로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 청년 세대가 기성 세대에 요구하지 말고 스스로 바꾸겠다라는 의지를 가져야 되죠. 그래 기성 세대가 깜짝 놀랐죠. 아, 여기 바꿔줘야겠구나. 이대로 가다는 안 되겠구나. 아무 생각 없이 내가 가진 것에 도취해 있는, 뭐 원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 기성 세대는 기본적으로 하다못해 빵 한 조각을 들고 있어도 들고 있는 것이고, 또 뭐 그보다 많이 들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가진 사람이 바꾸기는 어려워요. 기성 세대에 대해서 청년들이 나의 세상이니까 우리가 바꾸겠다는 강한 결기를 보였을 때만이 자극이 되고 추동력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추동력을 자꾸 이제 기성세대에 요구해서 이걸 바꿔주라 이렇게 하면 그럼 과연 바뀌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항상 안타까움, 또 희망, 가능성, 그러면서도 또 어떨 땐 때에 따라서는 좌절,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그런 감정의 원인이겠죠. 동행이 중요하고 함께 가는 사회가 중요하고 그것이 함께 살아남는 구조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나를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얘기하지만 안 되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나를 사랑 안 해서 그렇죠. 본질적으로 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내가 품고 있는 이상과 내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혹은 나라는 어떤 본질에 대해서 내가 깊은 사랑을 가지면 내가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정해지잖아요. 나를 많이 아끼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맨날 술 먹고 그냥 맨날 소위 말하는 꽐라가 돼가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귀한 시간을 내게서 뺏어가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내가 어떻게 이 뜨거운 청년 시기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흘러내리면서 내가 소비를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게 많아질 거예요.
내가 이제 귀하고 내 자신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인 넓은 애정이 있으면 나를 함께 하게 해준 부모님이 사랑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럼 내 가족이 다 같이 사랑스럽고, 그럼 내 가족이 여기서 밥 먹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럼 나 우리 가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 사회가 고마울 거고, 우리 사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들면 국가라는 전체 내부가 의미하다. 우리 국가 전체가 사랑스러우면 우리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기준으로 이 세계인, 지구인이라는 것들이 사랑스러울 거고, 거기에 더 사랑스러우면 나중에 자연, 우주의 섭리까지 사랑스럽겠죠. 우리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저 멀리 있는 우주에 있는 원리를 사랑하고, 전체 그렇죠. 국가 애국하라 그러고, 예족하라 그러고, 그 다음 나중에 가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다 그러고, 잘못 가르치잖아요. 이 청년기에 내가 가장 아쉬웠던 것은, 나름 생각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던 세대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때로는 정열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일종의 그냥 산화가 아니었나, 비산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기에는 열정과 정열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정과 정열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응축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터뜨려버리기는 쉽잖아요. 응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핵도 폭발은 쉽잖아요. 이 응축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그래서 내가 핵을 내 안으로 끌어들여서 응축하는 것이 열정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뜨거운 들의 불길들을 활활 태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산에 불 지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년기에 불 한번 지르고 나서 로마 시대 네로가 이 로마를 태운 것처럼 박수 한번 치고 만지면 나는 잿더미가 남죠. 사실은 그 불길들을 가다듬고 내 안으로 끌어들이고 다듬고 아주 응축시키는 하나의 뜨거운 마그마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내 어떤 숙고의 과정, 이런 것들이 참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기에는 우리는 뭐 분출과 발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내가 청년기를 뜨겁게 보냈다라고 나는 착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시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끌어들이고 담고 가다듬고 누르고 응축시키고 밀도를 높이고 이렇게 내 삶에 대해서 준비를 했을 때, 나중에 30, 40이 되었을 때 그 응축된 것이 만약에 빅뱅이 되듯이 터져나가면서 정말 천둥처럼 날려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대개 우리 청년기도 나는 반대로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조언을 부탁하고 싶죠. 우리가 흔한 말로 자아실현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가끔 좀 물어봅니다. 자아실현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콱 막혀요. 예, 대개는. 상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인 개념이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하는 순간이에요. 내가 마라톤 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렇게 붕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생기고, 어떨 때는 왜 밤새워가지고 뭔가를 내가 하는 일을 탁 끝마쳤을 때 느끼는 그 짜릿한 어떤 부유감이 생기고, 이게 자아실현의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아실현이라는 것을 오늘 이 순간의 자아실현을 보면, 저는 지금 인터뷰를 마치는 순간에 이 자아실현의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뭐 또 일주일 단위로 보면 무엇인가를 끝냈을 때, 한 달 단위로 보면 무엇을 때, 1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럼 미래에 어떤 자아실현이 가능합니까? 이랬을 때 지금 이 순간의 실현, 한 달 후의 실현, 1년 후의 실현, 10년 후의 실현, 심지어는 내가 누군가의 무릎을 베고 누군가의 손을 잡고 세상을 떠나가는 그 순간에 이룰 수 있는 꿈, 이런 것들이 청천히 중첩되어 있는 것, 이런 꿈들이 쭉 갖춰져 있는 이런 사람들, 그 꿈이 크기가 상대적으로 어떤 것이다, 누구는 뭐 거창한 어떤 뭐 것이 될 것, 사회적 평가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중층적인 꿈, 이게 가장 가능성이 있는 분들 아닐까 싶은데요. 이 한국 청년상에 내가 도전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자기 자신의 자아 실현의 가능성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자기를 믿는, 자기 자신에 대해 자기 확신이 강한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하게 된 도전이 교만이 아니고 내 자신에 대한 건강한 믿음이었다면 꼭 상을 수상하고 안 하고 외부를 떠나서 더 큰 상을 나중에 받을 테죠. 하지만 이것이 단순하게 내 자신에 대한 교만이나 과대평가였다면 계속 또 아쉬움이 남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 뭐 지망하신 분들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건강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청년의 꿈과 희망이 곧 바로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2010년 한국 청년상 스포터즈가 되어주십시오.